안녕하세요, 유튜버 행님들. 광과장 인사 올립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해양 축제를 여는 아주 그냥 오지고질인 여행을 떠나요? 네, 갑자기 광과장이 영상 초장부터 분위기 업되가 리드미컬한 뮤직 드립으로다가 시작을 해보네요. 그나저나 오늘 뭔 일로 일하고 또 야단이냐고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1회 광과장 컴퍼니 저희 팀 팀원들과 팀빌딩 단합대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해서 광과장의 특급 에마 광키트를 이끌고 베트남 남동지방 무이네라 불리는 바닷가에를 놀러가기로 해서 광과장과 마누라와 회사 팀원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여러분께 인사를 올려고 하네요. 뭐 단합대회라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이렇게 이번 여행을 기획하게 됐네요. 뭐니 해도 여행에 있어 가장 설레이는 순간은 이렇게 여행길에 오르는 지금이 순간이 가장 설레이고 기분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무이네란 곳을 아시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나 무이네라는 곳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곳을 잠시 소개 올리자면요. 베트남 남동쪽에 위치한 판티엣이라고 불리는 제법 큰 도시가 있는데요. 그 판티엣이란 도시의 군규모 소지역으로 바닷가에 있는 어촌 마을이에요. 외국인들에겐 세일링이나 서핑으로 참 유명한 곳이고 바람이 제법 강해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죠. 또 한국분들이 쉽게 접하시기 어려운 사막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바닷가라서 해산물이 참 풍부하고 판티엣 큰 시장에 건어물 및 바닷가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죠. 보통 이곳에는 지프 투어라고 집차라고 불리는 지프 차량 아시죠? 그걸 타시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투어가 있는데 가격은 보통 한 대를 빌리면 50만 동 선이고요. 1인이 다른 그룹과 같이 끼워 타기 형식은 15만 동이면 충분하고요. 그런 지프 차량은 그냥 여행지만 돌아보는 선이고 각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이용시설을 추가 비용 주고 이용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투어 지프를 타고 백색 사막까지 가셨는데 사막 중심까지 가려면 또 다른 집차나 사바리 오토바이를 따로 임대해야 들어갈 수 있죠. 무이네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하루 안에라 돌아다니겠다 하시면 지프 투어도 나쁘진 않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카타르 엘리멘키로 사막을 지프를 타고 마구잡이로 횡단하는 곳단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네요. 근데 이런 지프 투어의 단점이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돼서 관광지를 더 돌아보겠다 하신다면 기다리는 만큼 추가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직차에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아주 그냥 인정사정의 자비란 없죠. 돈 먼저 결제하고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외국인들에게 많이 야박할 수 있으니 유리 같은 마음 상처받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여행지를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지프를 임대해서 이용하면 조금 저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혹시나 무이네에서 오토바이를 임대하신다면 보통 1박에 20만 동 안쪽인데요. 길거리서 외국인을 노리는 서거젤로 묵공안들이 사정없이 많으니 헬멧과 면허증, 그리고 도로 차선은 반드시 지키시면서 운전하시라고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오토바이를 빌리시면 지프는 안 빌려도 되고요. 지프 투어보단 조금 프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죠. 혹시나 공안에게 삥 뜯기는 게 무서우시다면 그냥 지프 투어를 이용하시라고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공안에게 삥 뜯기고 그때 가서 광과장 이생피 말 들을 걸 일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무튼 이번 편은 무이네 여행 가이드 형식으로다가 잘 한번 리뷰 올리도록 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광과장이 오지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인
아니 잠깐 이게 아닌데? 야, 광 과장. 너희 생피 우리 목숨을 담보로 운전대 잡은 마당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영상 튼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클로징 인사 날려버리면 시청자분들 컴플레인을 어떤 수로 막을 작정이냐? 여보야, 자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뭘로 보고? 시청자분들이 자기처럼 무지막지하게 못돼가지고 불만을 한 트럭 안고 사는 프로 불만너인 줄 알아? 우리 시청자분들께선 아주 그냥 오직으로 순난 광 과장이 욕을 한 트럭 해도 저 생피가 또 뭐 잘못 먹어가 그러는구나 이라시며 이해하고 넘어가실 그냥 막 사정없이 천사 같은 그런 시청자분들이라니까.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무지막지하고로 못돼가지고 불만너가 어쩌고 저째? 그래오냐, 나는 세상의 모든 불만을 온몸으로 토하는 인정사정 없는 못 되쳐먹은 악덕 마누라다. 어디 한번 못 되쳐먹은 마누라에게 주고 싶냐? 아니 저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넓은 가슴 당신의 그런 못돼먹은 승질머리까지도 바다같이 세상 넓은 예심으로다가 모두 싹 다 사랑해버리는 광 과장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발 직원들 앞에서 얼굴만은 때리지 말아줘. 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하마터면 여행 가기도 전에 눈두덩이가 바다보다 더 시퍼렇게 물들 뻔했네요. 좌우지간 호치민에서 무이네까지 자동차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럼 어디 광 과장과 마누라와 팀원들은 그 멀고도 먼 여행길을 광키트와 함께 조심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장 4시간에 걸쳐 광 과장과 마누라와 회사 동료들은 최종 목적지인 무이네 리조트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여행에서 저희가 선택한 숙소는요, 광 과장이 평소 즐겨 이용하는 호텔 예약 서비스인 부킹.com에서 서프포유라는 3성급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5성 4성짜리 럭셔리 고급 리조트로다가 막 그냥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돈 없고 백 없는 외국인 노동자 광 과장은 5명이서 지내기에 부족함 없는 이곳을 절대 돈이 없어서 가오떨어지고로 여길 선택한 건 반드시 기필코 이푸네버 마침내 아니고요. 수영장도 나쁘지 않고 바닷가와도 가까워 비용 대비 이만한 곳이 없겠다 싶어 선택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더블 침대 2개가 있는 방 하나가 1박에 70불로다가 예약을 했네요. 원래 뭐니 해도 1박은 이 일이 제맛인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광 과장의 아재 개그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봤네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숙소에서 잊을만하면 나타나가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마누라의 소개 시간이 또 빠지면 서운하겠죠? 소개의 또 다른 지평 새 지평, 소개계의 샤넬, 소개계의 페레가모, 마누라의 고급스러운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인의 바닷가에 위치한 서프포유 리조트입니다. 광 과장이 자꾸만 싸구려라 해서 아주 그냥 후줄구레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뭐 한다고 더블 사이즈 침대가 2개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잘 거거든요. 아몰랑. 바닷가 바로 앞이라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밤에는 활기차게 잠을 자야지 왜 파도 소리를 듣고 앉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몰랑. 어디 한번 쭉 보세요. 바닷가 리조트가 거서다 거기죠. 뭐 특별한 거 있으려고요? 아무튼 이라고 별거 없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무인의 바닷가 서프포유 리조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솔직히 무인회가 다른 여행지와 비교한다면 숙소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기 좋아야 하고 바닷가와 가까운 숙소는 기본 비용이 70불 이상이죠. 저렴한 숙소도 많기는 한데 광 과장은 수영장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수영장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리고 5명이서 지낼 룸 컨디션을 고려하다 보니 이곳으로 결정을 했네요. 좌우지간 그렇게 리조트의 짐도 간단히 풀었겠다. 지금 막 오직으로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으라면 먹을 정도의 아주 그냥 헝그리한 상태이거든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는 저희는 더 늦기 전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네요.
유명한 저녁 메뉴는 이렇게 바닷가까지 왔는데 해산물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숙소 근처에 있는 로컬 해산물집에를 들려봤네요. 참고로 이건 무인의 여행 오신 분들께 조그마한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무인의 여행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복회거리라고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복회거리에선 살아있는 생물을 그 자리에서 손님이 직접 골라 구이면 구이, 볶음이면 볶음, 아주 그냥 날로 드실 거면 날 것으로 아무튼 다양하게 원하는 요리로다가 해주곤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잘 모르시는 한국분들은 이 거리를 가셔서 드시곤 하는데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라 주문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가격이 너무 세서 현지인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고요. 이쪽 어촌 마을 쪽에 가시면 살아있는 생물과 이제 막 돌아가신 해산물을 골고루 섞어서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가격 대비 훌륭한 음식을 드실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현지 로컬 마을 쪽엔 영어가 거의 안 돼서 음식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산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황 과장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온 국민 베트남 해산물 완전 정복 프로젝트. 이렇게만 하면 나도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스텝 1. 적당한 금액으로 야무지게 흥정하기. 보통 베트남 로컬 해산물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호랑이 새우인지 타이거 새우인지 아무튼 실하고 맛깔나는 타이거 새우 1kg에 40만 동이면 충분하고요. 집게발이 없는 바닷가재도 1kg에 50만 동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가리비 같은 건 10만 동이면 충분하고요. 고등소라는 20만 동이면 충분하죠. 살아있는 바닷가재가 아니고선 웬만한 해산물은 보통 1kg에 50만 동을 넘지 않고요. 조개류도 30만 동을 넘지 않죠. 여기서 베트남어가 되고 안 되고는 절대 중요하지 않죠. 핸드폰부터 꺼내시고요. 눈에 힘 빡 주시면서 원하는 금액을 야무지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흥정에선 기세가 찌리고 운이 섬인데 그냥 보스로다가 상대를 압도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꼭 알고 계실 것이 새우나 바닷가재의 경우 생물, 즉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바닷가재의 경우 식당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보통 1kg에 100만 동은 우습게 넘기죠. 그런 값비싼 살아있는 바닷가재들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복회거리, 해산물거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희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막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새우나 바닷가재를 판매하고 있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이런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다 죽은 것만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오지게 값비싼 해산물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것을 판매하죠. 딱 봐도 싱싱한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상하면 안 고르면 되니 이런 곳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스텝 2. 베트남 현지어로 해산물 조리법 익혀보기. 보통 베트남에서 해산물은 구이 또는 볶음 아니면 베트남식 전골탕으로 많이 먹어요. 한국분들이 드시기 편한 구이 요리 중 능모이역이라고 매운 소금구이가 있는데요. 짠돌이 광과장면 키로 짠맛인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짠맛은 아니고요. 적당히 짭조름해서 부담없이 먹기 편하죠. 베트남 표기로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능화안이라고 양념구이가 있는데요.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하고 고소한 땅콩을 얹어 구워서 먹기 절대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베트남 표기로 이렇게 쓰이죠. 다음으로 볶음 요리 종류는 싸오가이라는 매운 볶음 요리와 싸오또이라는 마늘향 볶음 요리, 싸오메라고 불리는 베트남식 새콤달콤한 볶음 요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 표기는 이렇게 쓰이죠. 마지막으로 전골 요리는 라우타이라는 태국식 동양꿍 국물의 전골과 라우까라는 시원한 생선 국물 전골 요리가 있는데 각각 표기는 이렇게 쓰이죠. 추가로 베트남 향채에 오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위해 보기만 해도 향채를 빼주는 마법의 카드 이미지 하나 첨부할 테니 잘 스샷 찍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텝 3. 베트남 해산물 식당 제대로 알고 재미지게 즐기기. 보통 베트남 해산물 식당이 지저분한 곳이 있고 나름 깨끗한 곳이 있는데요. 지저분한 곳에서 잘못 드시면 배앓이에 웃다가 나도 모르게 똥 싸실 수도 있어요. 일부 한국분들께서 이것도 주옥기재익하시며 보기만 해도 지저분한 로컬 해산물집에서 목욕탕 의자 깔고 앉아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마구잡 받으시다가 고생한 분들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 너무 지저분한 식당은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이런 해산물집에서 판매하는 껌찐하이산이라는 해산물 볶음밥과 미사오하이산이라는 해산물 라면 볶음이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러니 꼭 사이드 메뉴로 시키셔서 만나는 베트남 해산물 요리를 즐겨보시라고 조언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해산물을 골라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식당은 추가 비용 없이 직접 고른 해산물로 요리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메뉴판에 음식을 고르는 스타일은 그 메뉴 가격만큼 비용을 받죠. 그러니 나중에 혹시라도 요리 비용을 따로 받는다 하며 호구 눈탱이 지대로 후리려는 식당이 있거든. 느글 사장 어딘 노획하시며 귓방맹이로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가. 아무튼 이런 곳에서 절대 눈탱이 맞지 마세요. 캬, 오늘 또 일하고 마누라와 콤비네이션으로다가 최강 케미 노하우 전수가 오졌다리 오졌어. 그렇게 실컷 떠들고 있으니 저희가 시킨 새우구이가 한번 먹어보라며 그 매력 발산을 오지게 하고 있네요. 그럼 어디 금강산도 19금 아니 19경이라고 맛나게 생긴 새우구이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헐, 대박. 이거 정말 오지게 맛나네요.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것이 새우구이에 최적화된 양념 맛이고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새우라 그런지 쫄깃하면서도 꼬들꼬들한 것이 정말이지. 광과장이 먹어본 새우구이 중에 베스트 탑5에 속할 만큼 완전 대박이네요. 이거 한 입 먹어보고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저희가 주문한 오징어구이와 해산물 볶음밥, 곧바로 이어서 해산물 라면 볶음이 나왔네요. 그렇게 광과장스 마누라는 오징어구이 한 입을 먹어볼 건데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맛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맛깔나네. 제가 아직 숫기가 없어 리액션이 부족해가 그러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것이 그냥 막 오지게 지리구로 인정 사정 없는 맛이네요. 이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십니까?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막 사정없이 배고프시죠? 제가 절대 그러려고 그런 건 반드시 아닌데 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침샘을 사정없이 뚝 까패네요. 정말이지 이날 먹은 음식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오징어구이도 담백한 것이 맛이 상당했고요. 해산물 볶음밥 역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꼬들꼬들한 것이 기가 막힌 맛이고 해산물 라면 볶음 역시 감칠맛이 상당하네요. 이곳 음식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네요. 그렇게 이어서 가리비구이가 나왔네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 그렇게 특급 비주얼의 가리비구이도 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하거참 어마무시하게 기가 막힌 맛이네요. 이 쫄깃한 완자맛과 향긋한 소불향, 거기에 어우러진 감칠맛 나는 양념까지 정말 그 맛이 참 오졌다리 오졌어. 잠시 후 가격 예비도 해드릴 텐데요. 절대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여행지에서 오지게 맛난 음식 먹고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역시 베트남식 해산물 식당의 마무리는 뭐니 해도 해산물 전골이죠. 저희는 태국식 똠양꿍 국물에 해산물 전골을 하나 시켰네요. 오호, 드디어 오늘 음식의 스페셜 메뉴인 바닷가재 구이가 그 영롱한 자태를 뽐내네요. 아주 그냥 광과장이 오늘 기에 탔습니다.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바닷가재 요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발 깜짝이야. 캬. 정말 이건 리액션이 필요 없는 맛이네요. 와우, 언벌리버블. 정말이지 입이 쩍 벌어지는 맛이네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호텔 뷔페에서 먹어봤던 랍스타 요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가 막힌 맛이네요. 양념으로 버터와 마늘을 잔뜩 얹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아이고 참.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이죠. 정말 제 인생 바닷가재 요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지고질인 해산물 요리의 끝판왕 끝맛이었습니다. 캬. 저리 또 자상한 모습의 광 과장이 보이십니까? 절대 자기 전 마누라의 폭풍 바가지가 무서워서 그런 건 반드시 아니고요. 이 시대 마지막 모두 세상 자상한 광 과장이 정치꾼들 비자금 건네던 멘트로 와이프에게 바닷가재 요리 한 점을 조심스럽게 건네봤습니다. 자기야, 내 마음이야. 넣어둬. 오메오메? 너 오늘 웬일이냐? 평소 집에서 맛있다는 건 세상 모르고 혼자 처먹는 놈이 아주 그냥 직원들 앞이라고 자상한 남편 컨셉 잡은 거냐? 여러분들께선 지금 마누라밖에 모르는 세상 착한 마눌님 바보 광 과장을 보고 계십니다. 나도 자기 사랑해. chứ không phải bỏ. 그럼 이곳에서의 환상적인 저녁 식사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재 1kg 45만동, 타이거 새우 500g 20만동, 오징어 800g 20만동, 가리비 500g 5만동, 해산물 라면 볶음 15만동, 해산물 볶음밥 15만동, 음료수 4개 6만동, 물 4개 4만동, 도합 130만동이 나왔네요. 참고로 저희가 고른 해산물 중 일부를 전골 요리로 해달라고 하니 해산물 가격만 계산을 하고 전골 요리 가격은 추가로 돈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5명이서 배 터지게 먹고 한국 돈 65,000원이 나왔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해산물 포켓거리를 갔다면 이 정도 요리 먹고 200만 동은 우습게 나왔을 겁니다. 절대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광 과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음식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이번 여행 첫 식사가 상당히 만족스러워 저희 일행들은 기분 좋게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좌우지간 야무지게 저녁 식사도 마무리했겠다. 광 과장과 마누라와 저희 팀 팀원들은 내일 아침 일찍 무이네에서 유명하다는 백색 사막을 가보기로 했거든요. 참고로 무이네는 두 곳의 사막이 있는데 화이트 샌듄이라는 백색 사막과 레드 샌듄이라는 붉은 사막이 있어요. 그 중에 백색 사막은 아침에 가서 구경해야 이쁘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 일찍 그곳을 가보기로 했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인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